여러분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족 영화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을 당시에 일본에서 굉장히 핫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만비키 가족이라고, 한국에선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포스터만 보면 되게 단란한 분위기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힐링 영화가 아니고 일본 빈곤층에 속한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 비판 영화예요. 고레에다 감독은 이 영화로 2018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고 역대 황금 종려상 수상 영화 글로벌 흥행 랭킹 탑10에서 8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칭송받아 마땅할 고레에다 감독이 이 영화로 인해 자국인 일본에서는 비애국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을 탔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과 상반되는 반응이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감독을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은 자국의 치부를 들추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은폐하려 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행여 그런 사건이 해외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온 국민이 피해자를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고레에다 감독은 TV 다큐멘터리 연출가 시절부터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삶과 인물을 그려낸 작품을 다수 제작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수치를 세상에 알리는 감독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다른 일본 거작 감독들에 비해 평판이 그다지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는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참 많죠.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에는 한국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신파적 요소가 거의 없고, 감독 특유의 따스하면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고레에다 감독도 한국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도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본인이 톰 크루즈보다 한국에 자주 방문했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 작품을 개봉할 때마다 내한하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인데, 그런 그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제작진들과 함께 또 한 편의 가족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오늘 6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브로커인데요.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이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더불어 제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6월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사실 고레에다 감독은 칸과의 인연이 남다른데요. 2001년 디스턴스로 칸과의 인연을 시작한 이후 아무도 모른다와 공기인형을 비롯해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장 최근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 마지막으로 브로커까지 합산 8차례 칸에 진출하며 칸이 사랑하는 대표적 거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죠. 브로커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로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등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약 6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다 자연스럽게 함께 작품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특히 송강호 배우는 감독이 이전부터 눈여겨보던 배우로 이번 작품의 시나리오를 집필할 때 처음부터 송강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12년 전 송강호 배우와 함께 출연한 의형제에서 보여준 연기가 인상 깊었다고 하고, 배두나 배우와는 감독의 이전 작품 공기인형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죠. 그리고 이지은, 이주영 배우는 각각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출연 제의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과 차세대 대세 배우들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로커는 대한민국 최정상 스태프들이 함께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기생충, 버닝, 곡성 등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홍경표 촬영 감독과 스위트홈, 신과 함께, 부산행 등을 통해 상상력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했던 이모건 미술 감독, 여기에 기생충, 도둑들, 마더 등 의상을 통해 강렬한 캐릭터 개성을 드러냈던 최세원 의상 감독, 오징어 게임, 기생충에 참여한 정재일 음악 감독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제작진이 가세해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영화제는 17일 개막해서 28일 폐막,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영화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쥘 수 있을지, 받게 된다면 두 초청작 중 어떤 작품이 받게 될지 관객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 고레에다 감독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라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누가 됐든 한국 영화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수상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이 밖에도 마녀2,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탑건 매버릭 등 6월에 개봉하는 대작이 많은데 이 중에 어떤 영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황금종려상 수상자에 대한 일본 반응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